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미국 시간으로 19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청부 해커를 고용해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작전을 펼치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에 상당한 위협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해가지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또 미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의 무책임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의 경제 그리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중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양식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추가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백악관은 이어서 중국 정부가 해커들을 고용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이버 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와 이러한 경력이 있는 해커들이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랜섬웨어 공격 그리고 크립토 재킹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가상 화폐를 채굴하는 행위 이런 걸 말하는 이런 것들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백악관은 또 이 청부 해커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중국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서 각국 정부와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수십억 달러를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소속된 이 해커들이 이 민간 기업에 랜섬웨어 공격을 가하고 몸값으로 수백만 달러를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지난 3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이메일 서버에 대한 공격도 중국 정부가 관여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를 악의적인 사이버 해킹 배후 세력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직후에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 집단 하프뇽이 주도했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백악관은 사이버 통합 조정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해킹 대책을 강구해 왔었습니다. 당시 해킹으로 미국에서만 최소 3만 개 기관, 전 세계에서 14만 개 서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해킹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됐고요. 연방정부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정부 고위 관리까지 연루된 중국의 광범위한 악성 사이버 활동에 우려가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행위는 사이버 공간 안전과 안정 그리고 신뢰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이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이는 무책임한 행동 양식은 세계의 책임 있는 지도 국가로서 이렇게 내보이고 싶다는 자신들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면으로 겨냥한 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는 별도로 국가안보국 그러니까 NSA하고 이 국토안보부내에 이 사이버 안보 및 기간시설 안보국이 있는데요. 이 CISA입니다. 그리고 또 FBI 연방수사국은 이날 50가지가 넘는 중국 해커들의 수법을 아주 세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세 기관은 중국이 후원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가들은 미국과 동맹의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및 중요 기관시설의 직원과 조직의 민감한 정보 그리고 중요한 신흥 핵심 기술, 지식재산, 개인 식별 정보를 훔치기 위해서 공격 목표로 삼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중국 국적의 국가안전부 해커 4명을 기소했고요. 이들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과 독일을 포함해가지고 최소 12개 나라에서 해상, 항공, 국방, 교육, 의료 같은 주요 분야에서 외국 정부와 기관을 겨냥해서 활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영기업과 상업 분야에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정보를 훔치는 데 초점을 맞췄고 특히 장기적이고 자원집약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정보를 캐갔다 그러면서 대규모 고속철도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에볼라라든지 메르스, 에이즈 같은 감염병 관련 연구가 주요 목표물이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도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전 세계 25만 대 이상의 서버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러면서 해킹은 1월에 시작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월 2일에 이를 인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0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미 법무부는 중국의 하이난과 시안 같은 4개 장소에 근거지를 둔 조직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서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12개 나라를 대상으로 사이버 작전을 펼쳐서 여기에 대해서 이 스파이 활동을 벌인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날 성명이 미중 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날 성명에는 유럽연합 그러니까 EU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정보 동맹이죠.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 그리고 일본,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등도 동참해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동맹국들도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암시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법 사이버 공격 대응에서 동맹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나토가 중국의 사이버 활동을 비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의 이 사이버 공격 규탄에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해서 미국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첫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CNBC 같은 미국 언론은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화한 이 미중 갈등이 무역과 기술 분야를 넘어가지고 이제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가 됐고 중국에 맞서는 사이버 안보 동맹이 새로 형성된 셈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미 동맹의 대중국 비판 성명에 참여는 이 동맹을 최대한 규합해 가지고 대중 견제에 나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이제는 이제 사이버 공격 대응의 영역에도 적용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 유럽을 방문해 가지고 EU와 나토 등의 대중 압박 동참을 적극 설득을 했었죠.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은 중국과 무역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그동안에 중국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파이브 아이스 국가하고 나토, EU에다가 일본까지 더해가지고 35개 나라가 넘는 미국의 주요 동맹과 동반자 국가들이 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동참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나라가 있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몇 주 안에 동참 국가들이 추가될 것이라 그러면서 현재까지 다양한 나라가 참여해서 기쁘다 이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연설 직후에 중국 정부가 글로벌 사이버 스파이 작전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내에서 그런 활동을 한 해커들을 보호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중국 해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20일 자세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런 중국의 사이버 작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과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동맹과 함께 이 중국에 맞서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지난 4월 솔라인스 해킹 사건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면서 제재를 부과한 것 같은 구체적인 징벌 조치는 없었다. 이 점을 상기시키면서 대중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많은 동맹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당국자는 중국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고 초반에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 정부는 글로벌 해킹 활동에서 역할을 한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의 이네 에릭센 쉐레이데 외무장관은 중국의 사이버 작전에 항의하기 위해서 중국 외교관들을 초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백악관이 중국의 사이버 작전에 관련해 가지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가지고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무책임하고 증거도 없는 미국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작전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이번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이익과 안보를 해치는 일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국은 미국이 주도해서 발표한 전 세계 대상의 사이버 작전을 극구 부인하지만
중국은 이미 다양한 해킹 등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괴롭혀왔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죠. 지난 4월에도 중국이 일본의 항공우주탐사국 JXA라고 그러는데 이 항공우주탐사국을 비롯한 200여 개의 일본 기업과 연구기관을 사이버 공격한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가지고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도쿄 경시청은 중국 해커 집단인 UNC2630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악성 프로그램으로 미국 방산기업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탈취해가지고 미국과 유럽 정부기관 그리고 금융업체까지 해킹을 해왔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여기에 사이버 공격도 가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해커 집단인 UNC2630은 배후가 불분명한 APT5라고 명명된 해커 집단과도 연계가 있었는데 이들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방산과 이 항공우주기업을 주로 노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 경시청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도 중국은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중국은 사이버 공격 자체를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일본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도 했습니다. 그러자 미쓰히로 장관은 이번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믿을 만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증언도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반박을 재반박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졌죠. 중국은 아예 사이버 수군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공작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 운영하는 3천만 명의 댓글 부대를 포함해 가지고 국내외의 여론을 조작하고 더불어 사이버 공격까지 감행하는 비밀스러운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P통신하고 영국 옥스퍼드대 옥스퍼드 인터넷 인스티튜트가 지난 5월 11일 발표한 보고서가 있죠.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4년 만들어진 중앙인터넷보안정보화 용도소조 이 아래에 작업국, 사이버 사회공작국, 모바일 인터넷관리국, 사이버 보안조정국, 국제협력국 이렇게 5개 부서가 있는데요. 이들이 이 사이버 수군의 본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조직 운영을 위해서 온라인 안정화라는 명목을 붙여가지고 매년 5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 한 86조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3조 원인데 이걸 훨씬 뛰어넘는 예산을 이 사이버 수군 운영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버 수군은 지난 3월 2일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실체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지난해 본격화된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13일 갑자기 약 2천만 명 인구의 뭄바이시에서 도시 정체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태가 중국군 해커 부대의 소행이었고 당시 군부대는 물론이고 병원과 각종 에너지 공급 시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상발전 시설이 없는 곳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당시 외교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정보 탈취와 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대칭 외교 수단이라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외교 협상력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혀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경쟁국에다가 우리는 당신을 언제든지 사이버 공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고 협상에 만약에 중국 뜻대로 응하지 않으면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를 보내는 그런 군사적 압박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미국 내 사이버 보안 업체마저 식별하지 못할 정도의 정교한 수단으로 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에 저항하는 주변국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중국을 러시아, 이란, 북한과 함께 사이버 유혹국으로 지정을 했죠. 그러면서 특별한 감시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미케 오양 미국 국방부 사이버 정책 부차관보는 지난 5월 14일 하원 군사위원회 사이버 혁신기술 정보시스템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사이버 작전을 통해서 미국의 군사적 우세와
경제적 활력을 서서히 파괴하고 지식재산과 연구를 훔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비한 중국과 신의 관계를 유지해도 되는 것인지 전 세계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중국의 민낯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